많은 분들이 환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환기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제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이제 의무화 장치가 돼 있고, 우리나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좀 체계화가 좀 잡혀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환기에 대해서 마지막 옵션, 그러니까 이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건강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신 분들은 환기를 설치할 때도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글쎄요, 단독주택에 짓거나 리모델링 하신 분들의 뭐 한 80, 90% 이상은 좀 환기까지는 사치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아주 고성능화 되는데, 이제 지금 정점에 있는 그런 시스템 중에 하나가 이제 패시브 하우스라고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 단열, 창호, 기밀, 열교, 마지막으로 환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주 고단열, 그다음에 아주 높은 성능의 창호, 높은 기밀도, 열교, 요거를 이제 이루게 되면은 집은 에너지를 굉장히 적게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집에 공기가 흐름이 완전히 차단이 돼서 에너지는 절약은 되지만 공기 수치가 굉장히 질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뿜은 공기들이 어디 가지를 못하고 우리 와이프한테 가고 애기한테 가고 애들한테 공기가 나한테 오고, 서로 이제 이러다 보니까 공기질, 산소 포화도도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시간별로 이 환기를 해줘야 되는데, 건축주분께서 직접 창문을 열고 시간에 맞춰서 이제 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겨울에 집을 막 다 데워놨는데 창문 여는 순간 다 이제 내부에 있는 따뜻한 공기 날아가서 이제 에너지가 이제 소비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열 교환기를 통한 환기가 필요합니다. 열 교환형 환기 같은 경우는 실내에 있는 공기가 이제 외부에 있는 영하의 공기를 서로 이렇게 비비는 거죠. 내부의 공기와 외부의 공기를 비비면서 이제 환기가 되는데, 대신 공기의 질은 섞이진 않습니다. 이 얇은 그 라지에이터 그릴이나 이 관을 통해서 온도만 서로 섞이게 돼 있고, 공기는 서로 따로따로, 탁해진 공기는 바로 나가고 신선한 공기는 안에 들어오면서 만나진 않고, 서로 이제 얇은 파이프들을 통해서 이제 열 교환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으로써 에너지가 이제 밖으로 배출되지 않으면서 신선한 공기를 이룰 수 있는 게 열교환 환기이고, 지금은 이런 열교환 환기들을 써야 되지만 단독주택에서 이제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지만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강제 배기, 그냥 냄새만 빼내는 배기가 있을 수 있고요. 열교환 환기는 집 전체에 설치를 해서 화장실, 주방, 안방, 거실 24시간 은은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일반적인 환기이고요. 배관들을 다 설치해서 집 전체에 깔게 되면은 좋지만 가격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좀 접근하기가 비싼 편입니다. 국산 제품도 있긴 하지만 이 환기라는 거는 굉장히 또 예민해서 에너지는 좀 뭐 덜 세이빙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열교환이 좀 덜 되면은 찬바람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뭐 에너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누워있는데 머리맡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면 굉장히 신선한 공기지만 소음이 윙하는 소음이 계속 귀에서 들린다면 또 그것 또한 안 좋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열 교환성이 높고 소음에 이제 굉장히 장점을 갖고 있는, 이제 선진국에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환기에 대한 이제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또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제품들을 수입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점차 기술 개발을 하고 있어서 늦게 환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졌을 뿐이지, 분명히 좋은 환기 제품들도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독일식 이런 환기 장치를 주택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게 이제 벽체형, 이런 일자형 관으로 돼 있는데 벽 내부와 외부에 이렇게 껴 있어서 한 개짜리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2개를 껴서 한쪽으로 흡입하고 뭐 배출한다든지, 흡입 배출을 뭐 이게 시간 타이밍을 맞춘다든지 하는 게 있고, 한 개로 해서 얘가 뭐 10분간 흡입, 뭐 7분간 배기, 뭐 이런 식으로 한 개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가격이 뭐 예전에는 100만 원대였는데 요즘 좀 올랐더라고요.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좀 높아진 것 같은데, 뭐 제품 성능도 그만큼 높아졌겠지만 요즘에는 한 200만 원대에서 좀 개당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성비 있게 저희 건축주분들 뭐 한 40평 주택 같은 경우는 한 개라든지 거실에, 또는 뭐 2개라든지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라든지 그렇게 설치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은 없는 것보다는 낫죠. 아주 이게 효과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없는 것보다 낫고, 집 전체에 아주 풀 사이즈로 이제 환기가 들어갈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소초동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100평이 좀 넘어갑니다. 이런 데는 이제 2천만 원 초반대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요. 국산 제품 중에는 더 저렴한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성능을 좀
따져봐서 많은 분들이 아니 굳이 환기를 할 필요 있느냐, 집안에 공기청정기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공기청정기는 실내에 있는 공기를 이제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환기를 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열 교환식 환기는 외부의 공기를 이제 뭐 헤파 필터든 뭐 여러 가지 필터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걸러주고 에너지를 열 교환으로 세이빙해주고 소음을 줄여서 실내로 이제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집안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아무리 돌리다가 지금 공기가 실내 질이 좋아지진 않아요. 일산화탄소를 포화도를 낮추거나 산소 포화도를 높이지는 못해요. 단지 먼지만 걸러주는 그런 기능이 뭐 될 뿐이죠. 공기질이 낮아져서 너무 좀 갑갑하다 싶어서 뭐 습도 조절도 안 되고 이제 환기를 했을 때 이제 다시 이제 미세먼지들이 훅 하고 들어오죠. 공기청정기를 여러 대 놓기보다는 좀 좋은 이 미세먼지 걸러지는 필터가 장착된 열 교환성 환기가 아주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더 이제 건축주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 계속 미세먼지 걸르고 있다가 문 열면 미세먼지가 또 들어오는 방식하고, 자연스럽게 산소가, 신선한 산소가 들어오면서 미세먼지가 걸러지면서 24시간 돌아가는 방식하고 비용의 차이는 있지만 건강적으로는 어느 게 더 좋을지는 한번 그거는 건축주분이 뭐 선택을 잘 하실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해서 하신 분들은 보통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아토피나 비염이나 이런 부분에 좀 이제 건강에 유념을 하신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그거를 뭐 저희가 뭐 수치적으로 좀 보여달라고 말씀은 할 수는 없지만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계절이 바뀔 때 이제 뭐 꽃가루라든지 송진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집안에 유입되면서 이제 비염을 이제 일으키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정화돼서 들어오니까 실내에 있을 때만이라도 조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집안의 결로나 곰팡이들을 환기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환기지 이걸로 근본적으로 잡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단열을 다시, 시스템을 다시 이제 구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환기는 말 그대로 환기입니다. 환기의 옵션으로 뭐 제습기를 좀 이렇게 이제 부착하든지,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에어컨 기능을 좀 넣는지 뭐 그런 옵션들이 있긴 한데, 사실은 그런 기능들이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큰 효과를 이루기는 쉽지 않고요. 환기는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너무 과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창호들이 굉장히 이 고기밀이기 때문에 환기는 꼭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벽부형 한 200만 원 전후에 뭐 100만 원대 후반, 200만 원대 초반 이런 거 벽체형이라도 하나 정도는 거실에 있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주택이 고단열, 고기밀로 갈수록 이런 신선한 공기가, 에너지는 세이빙 되지만 신선한 공기가 좀 덜 돌아오므로 환기에 대해서는 건축주분들이 조금 더 비용을 들여도 좋고요. 아니면 스스로 수동으로 열어도 좋고요. 그래서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